이 책에도 이제 나오지만 연력학 영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온도 같은 걸 측정하려 하면은 네. 뭔가 예를 들어 뭐 온도계가 있고 어떤 시스템이 있으면은 우리가 이 시스템의 정보를 가져와야 되는데 예. 그러면은 특히 온도라는 거는 하나의 일종의 열 평형이만 돼야지만 우리가 측정이 가능한 양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연력학 영법칙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열적 평형 상태, 즉 예. 하고 B가 이제 열적 평형 상태고 또 B하고 C가 뭐 만약 또 이렇게 열적 평형 상태다. 그러면은 네. A A하고 B가 평형 상태다. 그러니까 둘 다 셋 다 어떤 열적 평형 상태라는 거죠. 만약 그렇게 되면은 그럼 이게 근데 이 약간 시스템이라고 하셨잖아요, 선생님. 예. 제가 이 시스템을 처음 들어봤어요. 여기 이제 제가 고전역학이랑 그 전자기하학만 배우다 보니까 이 예. 개라는 거를 개념이 개라는 없어요. 거는 우리가 어떤 관심 있어 하는 예. 어떤 물질 어떤 뭐라고 하나 시스템이란 관심 있게 보려는 네. 어떤 물리적인 일종의 한 바운더리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 그 안에 뭐가 있나요? 예를 들어 나 사람 같은 내 몸이 하나의 시스템이잖아요. 네. 내 몸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뭐 장기들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피부로서 이게 외부와 이제 분리가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럼 이런 것들 예, 공간이네요. 그냥 공간을 상정해서 예를 들어서 전기라고 치면 예, 전류를 흐르는 그 스페이스라고 생각하면 돼요. 막 전선이 그렇죠. 이렇게 길어요. 그러면 이 예, 부분만 예. 상정할 수가 있는 건가요? 그냥? 그렇죠. 그러니까 음, 음, 어, 지금 시스템이라는 게 뭐 사람 몸을 내가 예를 들었는데 네.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예를 들어 애가 있을 거고 여기 어, 그 다른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각각이 하나의 시스템이죠. 각각이 하나의 시스템인데 네. 내가 관심 있어 하는 그 부분만을 하나의 시스템을 보고 연력학에서는 나머지 부분들은 전부 다 이제 주변 환경으로 이제 보는 거죠. 환경, environment라고 환경으로 네. 보는 거고. 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돼. 이게 하나의 공간이 될 수도 있고, 뭐 실제로 이런 뭐 어떤 정기적인 디바이스가 될 수도 있고, 지구와 같은 아주 거시적인 그런 뭐 어떤 물체가 될 수도 있고, 시스템은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어떤 대상을 그냥 시스템이라 통칭한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만약 이 A와 B가 열적 평행 상태에 있다면은 네. B와 뭐 C가 또 열적 평행 상태라고 하면 전부 다 같은 어떤 평행 상태에 있으면은 어, 그 만약 우리 온도를 측정하면은 동일한 이제 온도가 측정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뭐 뒤에 있는 설명도 어떤 열만 투과한 벽으로 연결돼 있고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 않을 때 두 개는 열평 관계에 있다고 말한다. 한쪽이 이제 열이 만약 온도가 높다면은 그 열이 이제 온도가 낮은 쪽으로 다 흘러가 버리니까 결과적으로 시간이 충분히 흐른다면은 열평 관계에 있을 거고 그래서 그런 얘기가 되고요. 그다음에 맥스웰에 의해서 모든 열은 같은 종류다. 사실 열이라는 게 하나의 에너지의 형태이기 때문에 에너지의 형태가 어, 그 구분을 할 수 없다. 뭐 그런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열은 에너지의 형태. 예, 에너지니까 뭐 모든 열은 다 같은 종류다. 특별한 열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에, 근데 이렇게 질문하면 선생님 수업이 엄청 길어지겠죠? 괜찮아요. 예, 괜찮아요? 예, 에너지의 형태라고 했잖아요, 열이요. 예. 그럼 에너지를 가질 수 있는 조건은 뭔가요? 에너지는 이미 에너지가 입자에만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에너지가 입자에만 있다. 아무것도 없는 개라고 해도 그 안에 입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거기 아무것도 없어. 어, 없어요. 그냥 뭐가 없어요. 네네네. 그래서 빛도 사실 보면 입자로 이렇게 가는 거니까 네네. 아무것도 없어. 거기에 네네. 에너지가 있다고는. 근데 이제 그 미시적으로 들여다보면은 이런 공간이 완전히 비어 있을 수가 없고, 우리가 진공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네. 진공도 그 양자역학에서 보면 에너지 요동이 있거든요. 진공 에너지라는 게 있어요. 백큐um 에너지라는 게 있기 때문에 에너지가 없는 부분은 우주에 하나도 없다고 보면 돼요. 공간 자체가 심지어는 하나의 그 에너지 형태라고 보기도 하거든요. 아, 네. 근데 네.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는, 열도 에너지를 전달하는 거고, 네. 빛도 에너지를 전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결국엔 에너지가 내포하고 있으려면 뭐 공통적인 뭔가 특성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그 에너지는 뭐 다양한 형태로 다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입자로서 그 질량을 가진 것도 이제 에너지고, 그렇죠. 또 파동의 에너지, 파동의 어떤 진폭, 이것도 네. 에너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다양한 형태로 존재할 수 있고, 또 어디선가 그 생성되는 게 아니라 단지 형태가 바뀔 뿐이거든요. 바뀔 뿐이기 때문에 오케이. 이거 제가 한번 체크해 예, 보겠습니다. 한번 나중에 네. 한번 또 한번 생각을 네. 해보세요. 모든 열은 같은 종류다. 내가 얼굴을 좀 보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제 잘 얼굴이 안 보이. 나오나요, 선생님? 예, 제가 저는 지금 화면이 3개로 나와가지고 전 다 보이거든요. 그래요? 예, 그럼 잘 선생님이 됐네요. 누르셔야 될 것 같은데. 뭐. 예, 예, 한번 해볼게요. 예, 예, 돼요? 됐어요. 예. 아, 다행이네요. 그다음에 이제 뭐 가장 연력하게 우리가 다루기 쉬운 부분이 이제 이상기체니까, 이상기체 뭐 간단하게 한번 보면은 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탄성 충돌 이외에는 어떤 상호작용을 하지 않는 이런 점입자, 크기가 없는 입자, 가스들이, 이런 분자들이 크기가 없다고 가정하고, 또 어떤 상호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포텐셜 에너지가 없는 거죠. 운동 에너지만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실제 기체들도 그 어떤 온도가 높고 또 압력이 낮으면은 이상기체로 이제 변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크게는 우리가 뭐 고전적인 입자들로 하는 기체들이 있고, 이런 걸 우리가 맥스웰 볼츠만 통계를 따른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양자역학적으로는 이제 보즈 기체하고 페르미 기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보즈 기체는 이제 보존이라고 해서 이제 그 스핀에 관련된 건데, 스핀이 0, 1, 2 이렇게 나가는 것들이 이제 보존인데, 이런 입자들은 이 보즈 아인슈타인 통계를 따르고, 가장 대표적인 게 빛이죠. 빛, 광자. 빛은 스핀이 이제 0이기 때문에, 스핀이 1이기 때문에, 이런 걸 따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페르미 기체. 페르미 기체는, 빛이, 스핀이 아마 그 0인지는 1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이 빛은 이제 보존이고요. 그 다음에 페르미 기체는 또 양자역학적으로 이제 페르미온인데, 얘는 스핀이 2분의 1 이런 것들이에요. 2분의 1, 2분의 3 이런 건데, 대부분 자연계에서는 2분의 1이죠. 그래서 페르미 디락 분포를 따르고, 그래서 요 두 개는 이제 아마 뒷부분에 나올 거예요. 뒷부분에 이제 나오기 때문에 뭐 미리 한번 알아두고, 그래서 그 운동 에너지 손실이 없기 때문에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 보존되는 그런 양이고, 그래서 위치 에너지, 뭐 인력, 크기, 그다음 반발력,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제 무시하는 거죠. 실제 기체는 인력도 물론 가지고 있고, 서로 잡아당기죠. 잡아당기고, 어느 정도 가까워지면은 얘네들이 또 이제 밀어내는 그런 반발력, 반데발스 힘이라고 하는데, 뭐 그런 반발력도 있는데, 일단 이거 다 무시하고,
하면 우리가 잘 아는 PV는 nRT 이런 식이 나오죠. 그죠? 일상기체 방정식. 그래서 여기서 R이 이제 기체상수고 한 8.3 정도 되는 값을 가진다.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이제 PV는 그 NKT 이렇게 쓸 수도 있죠. 요건 이제 입자들의 개수, 분자 개수가 되고, 네. 그다음에 이게 볼트만 상수. 그래서 여기 NK가 뭐 small nr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여기 질문 있나요? 제가요. 그러면 지금 이 3장에서는 탄성출도 이게 다른 상호작용을 하지 않아요. 입자잖아요, 입자. 네. 그럼 그 개는 이상기체가 있는 개는 점으로 된 입자들의 구성. 네. 네. 그리고 뭐 거기 뭐 화학 물질 아니까 입자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포텐셜 에너지는 없고 단순히 그냥 운동 에너지로만 이루어진.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통계를 따른다, 입자 통계를 따른다고 하는데 입자 통계가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선생님? 뭘 체크하려고 하는 거죠? 요거는 이제 나중에 이걸 가지고 어떤 에너지 분포가 어떻게 될 거냐. 예를 들어 그 볼트만 분포를 따르면은 E에 뭐 마이너스 E 에너지 오버 KT 이런 형태의 분포를 따르거든요. 확률이 요 이상기체가 E란 에너지를 가질 확률이 이런 형태로 주어져요. 보조기체, 페르미기체 이런 것들은 그건 천천히, 네, 계속. 예, 네. 그러니까 맥스웰 분포라는 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아는 그런 형태의 분포죠. 그러니까 뭐 어떤 박스 안에 이제 기체를 가둬놨을 때 네. 어떤 에너지를 많이 가질 것인가, 이제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고, 예. 이 보드 기체는 예를 들어 빛 같은 빛은 이제 아까 스피니 정수기 때문에 이제 보즈 아인슈타인 통계를 따르는데, 얘네들은 하나의 에너지 상태에 여러 가지 빛들이 같이 있을 수 있거든요. 때문에 이제 그런 현상들이 뭐 레이저나 이런 걸 설명하는 데 이제 적용되고, 그다음에 페르미 디락 통계는 이제 전자들 같은 경우, 전자들이 스핀이 2분의 1이기 때문에 고체 내에서 이렇게 전자들이 막 돌아다닐 때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 전자가 갖는 에너지 분포를 우리가 구할 때 페르미 디락 분포를 써서 이제 구해요. 그래서 이게 실제 고체 내에 어떤 열 전도도, 히 커패시티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론적으로 모형을 구할 때 이런 페르미 디락 분포 모형을 써요. 페르미 레벨이라고 들어봤죠? 페르미 레벨. 저는 이제 양자역학도 안 배우고 반도체 소자에 하면은 이제 보통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이런 페르미 디락 분포를 따르기 때문에 그런 나온다, 그렇게 보면 돼요. 요 두 개는 양자역학적인 효과고, 나중에 나올 때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그럼 이제 맥스웰 볼츠만 통계를 따른다고 하면 에너지 분포를 구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정말 무수히 많은 입자가 있는데 에너지 분포를 알면 도대체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죠? PV나 nRT도 결국엔 에너지 분포에 따라서 이 방정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건가요? 근데 이 PV는 nRT는 에너지 분포까지는 아니고 그냥 배 상태. 그렇죠. 하나의 압력과 부피가 정해지면 온도가 정해지니까 뒤에 보면 이제 기체 분자 운동론이 나오는데, 예. 바로 해주시면 됩니다. 네, 요거 한번 바로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이런 박스에 지금 이런 기체들이 들어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압력을 우리가 어떻게 구하고, 그다음에 PV는 nRT식에서 우리가 보면 이제 분자 하나가 가지는 이제 운동 에너지가 있거든요. 그게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 제곱. 맞아요. V는 VRMS라고 해서 평균적인 속도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분자 하나가 가지는 평균 속도 제곱한 게 평균적인 운동 에너지죠. 이걸 이 기체 분자 운동론에 따라서 계산을 해보면은
예. 하나가 2분의 3 KT라는 게 나와요. 아, 예. 네, 이건 들어봤죠? 선생님, 이런 수식을 유도하는 게, 유도하는 거에 목적이 수업이 됐으면 뭐, 진짜 중요하면 유도하는 게 목적이 될 수도 있지만은, 네. 그냥, 이 정도는 그냥, 이런 그렇죠. 식으로 선생님 딱 예, 설명해 주시면 저도 깔끔하게 딱 이해하고, 아니면 못 하겠으면 저희 말씀을 한번 예, 드려가지고, 예, 예. 뭐 이거 나가는 거. 교과서에도 나 있기 때문에 맞아요. 뭐 네. 보면 되고 아무튼. 네. 그래서 여기 3이라는 게 사실 왜 3이 네. 되냐면은 여기에 여기 3, 그 자유도가 그 3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이게 바로 뒤에 또 등분배 정리라는 게 있는데 어떤 통계학에서 이제 중요하게 여기 법칙인데 어떤 열평형 상태에 있는 개의 모든 자유대에 대해서 개가 가질 수 있는 평균 에너지가 같다. 그래서 아까 이런 그 기체 분자에 운동할 때 네. X, Y, Z 이런 그 3차원으로 운동하잖아요. 예. 근데 각각의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m 곱하기 그 X 차원의 운동 에너지는 Vx 제곱, Y 차원에서는 Vy 제곱, Z 차원에서는 VZ 제곱 이런 형태로 주어지겠죠. 네. 그래서 각각의 운동 에너지가 이게 2차식의 형태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네. 이게 이제 에너지가 이 등분배 정리에 의해서 2분의 1 KT, 요 하나의 차원에 대해서 2분의 1 KT로 이렇게 주어진다. 그게 그런 정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X, Y, Z 세 개의 차원이 있기 때문에 2분의 3 KT 이렇게 된다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요건 하나의 뭐 수학적인 시어렘이기 때문에 이런 정리가 있다라는 거 정도 알고 있으면 되고, 만약 이게 이제 흔한 이유는 이렇게 실제 분자들은 이렇게 운동하고 있어요. 막 진동도 하고 바이브레이션도 하고 이렇게 회전도 하는데, 만약 회전을 한다고 치면은 이 분자들이 그 XYZ로 이렇게 병진 운동도 하지만 얘네들이 네. 이 회전축을 해가지고 이렇게 돌 수도 있고 또 뭐 네. 이렇게 돌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예. 두 개의 자유도가 더 추가되기 때문에 3 플러스 2에서 2분의 5KT 이렇게 된다 이거죠. 좋은데, 음. 그 회전은 MV 제곱이 아니잖아요. 회전 2분의 1 MV 제곱은 아닌데, 어. 이걸 다시 쓰면 뭐 2분의 1 I 뭐 오메가 제곱 이런 형태로 주어지죠. 관성 모먼트 곱하기 요 오메가 제곱 이렇게 맞아요.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오메가 X 제곱 플러스 오메가 Y 제곱 플러스 오메가 Z 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근데 그 회전축에 그 세 가지 방향이 있는데 이렇게 돌고 뭐 아무튼 요렇게 X 이렇게 돌고 이렇게 돌고는 되는데, 이렇게 만약 이런 그 이원자 분자 같은 경우에 요 회전축 Z축 방향으로 이렇게 도는 거는 제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사실. 네. 스핀만 가지는 거기 때문에 이 네. 경우에 이제 회전 에너지가 없다고 보고 자유도가 두 개가 되는 거죠. 어. 무슨 오케이. 말 이해가 되나요? 오케이. 일단 이거는 네. 제가 한번 다이제스트 해보겠습니다. 나중에. 네. 네. 그래서 그런 게 이제 등 분배 정리라는 거고, 예.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걸 전부 다 유도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충격량을 통해 가지고 충격량이 이제 운동량이 되고, 그다음에 왕복 시간 구하고, 그다음에 네. 벽에 받치는 힘을 구해서 우리가 이 압력을 구할 수가 있고, 압력을 구해 보니까 이런 식으로 된다 이런 거고요. 음.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이상기체의 어떤 평균 속도가 루트 t 온도에 이제 루트에 비례하는 거죠. 비례하는 게 비례하고, 그 다음에 질량에 이제 반비례하는 거. 그죠? 질량이 무거운 기체일수록 평균 이동 속도가 작고, 그 다음에 온도가 높을수록 더 빨리 움직인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열역학 1법칙 이제 들어가는데, 여기서 이제 노테이션이 조금 달라요. 이 책에서는 우리가 어떤 네. 시스템의 내부 에너지를 이제 U라고 보고, 또 내부 네. 에너지 변화를 이제 델타 U라고 봤을 때, 네. 이게 이제 외부에서 들어오는 열, 네. 플러스 이제 요 외부 시스템이, 외부에서 이 시스템이 한 일을 네. 이제 플러스로 잡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여기 일을 한 걸 플러스로 잡고, 들어온 열을 이제 플러스로 잡기 때문에 이렇게 좀 달라져요. 보통 Q는 델타 U 플러스 W 이렇게 많이 쓰거든요. 네. 고등학교 책에도 이렇게 나와 있고, 이 경우에 이제 맞아요. W는 시스템이 외부로 일을 할 때 이걸 플러스로 잡기 때문에 그때는 이렇게 쓰는 게 맞고, 요 책에서는 이 외부에서 일을 받았을 때를 플러스로 잡기 때문에 이렇게 써야 된다. 요 식은 이해가 되죠. 그거는 맞아요. 그냥 관점의 차이라고 저는 그렇죠. 예, 예, 예. 그래서 그걸 좀 주의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랑 선생님 거기서 또 제가 질문할 게 있었거든요. 음, 이게 내부 에지 변화량이 Q 플러스 W라고 했잖아요. 예, 예. 근데 저는 보면 어, 거기에 내부 에너지에 열로 줄 수도 있고 일로 줄 수도 있고 따지고 보면 예. 전기적 에너지를 줄 수도 있고 그렇죠. 따지면 빛의 에너지를 줄 수도 있는 건데 예. 왜 모든 걸 Q 플러스 W로 하고 쓰나요? 그러니까 이 Q는 말 그대로 우리가 아는 열이고, 예, 이 그 이해 W에 다 나머지가 다 들어가 있는 거죠. W를 전기적인 일 혹은 뭐 다른 형태의 뭐 파동 에너지를 줄 수도 있고, 맞아요. 예. 예, 그런 걸 이제 W로 다 이제 기술을 하는 거예요. 어, 일. 예. 그러니까 일은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거니까. 열은 우리가, 물론 열도 만들 수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두 개가 약간 좀 개념이 다르다는 거잖아요. 열이랑 그렇죠. 예, 일이. 예, 예. 그러면 어, 예를 들어서 광합성 같은 것도 빛으로 해서 뜨다가 합성하는 거잖아요. 예. 그럼 그것도 일로 그냥 보면 되겠네요. 내물 에너지가 증가하는 그런 그런 현상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음, 광합성을 하면은, 결국 빛이 일로 주는 거네요. 빛이 일로. 그렇죠. 일 에너지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겠죠. 음, 알겠습니다, 선생님. 예, 예. 그래서 그 열 자체가 일하고 같다는 걸 이제 톰슨이 처음 증명을 했는데, 줄이죠, 줄이 이제 증명을 했는데, 그게 이제 Q에 해당하는 게 1칼로리. 1칼로리는 이제 물의 온도를 1도씩 올리는데 드는 이제 열량 얘기하는 거죠. 열의 양을 얘기를 하는 거고, 이게 이제 4.2줄이라고 하는 걸 알아낸 거죠. 줄은 일의 단위죠. 힘 곱하기 뭐 이동 거리한 게 바로 일이니까 힘을 줘서 이렇게 이동을 시킬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네. 요 실험은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줄을 달아가지고 물에 이렇게 그 어떤 회전 그런 거 넣고, 회전자를 넣고 단열을 다 시켜 놓고 이 줄을 가만히 놔두면 이렇게 추가 좀 내려가면서 위치 에너지가 이제 줄어드는 거죠. 이게 바로 이렇게 이 바람개가 돌면서 물을 회전시키면 이 물의 온도가 올라갈 거잖아요. 마찰 때문에. 그 온도를 올리는 그걸 측정해가지고 요 값을 구했다고 얘기돼요. 결국 그래서 열도 에너지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상기체의 일은 우리가 그 PV 다이어그램에서 이렇게 뭐 만약 부피가
일정한 과정에서 압력이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 얘기는 이제 온도가 올라갔다는 얘기죠. 부피가 일정한데 압력이 올라갔으니까 온도가 올라갔다는 얘기인데, 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일을 하지 않고 대신에 이 부피가 이제 팽창한 경우, 압력이 일정한데 부피가 팽창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요 P 곱하기 델타 V 한 게 바로 일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을 하는 건데, 그 일이라는 게 요 PV 다이어그램에서 요 면적이 이제 일에 해당한다. 그런 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요 면적을 구한다는 게 사실 P를 V에 대해서 적분한다는 얘기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여기 마이너스 부호가 붙은 것은 이 기체가 외부에 일을 할 때 시스템은 일을 뺏기니까 그 마이너스를 붙인 거예요. 그렇게 보면 되고,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이제 연력학의 가장 기본적인 이런 등원, 등적, 뭐 등압, 단열 과정, PV 다이아그램 보는 법에 대해서 뭐 좀 정리를 한 내용이 있거든요. 한번 복습한다고 생각하고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제 연력학 일법칙을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도 있다 이거죠. 델타 U가 이제 델타 U 플러스 W. 아까는 델타 U가 Q 플러스 W 이렇게 썼는데, 이때는 이제 일을 그 외부에 할 때를 이제 플러스로 잤기 때문에 이렇게 쓴 거예요. 뭐 이제 이해가 되죠. 네. 네. 그래서 그걸 좀 주의하면 되고, 일이라는 게 이제 이걸 미세한 그 변화량을 보면은 DQ로 쓸 수가 있고, DU 플러스 그 델타 W를 PDV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압력이 일정할 때 이제 부피 변화, PDV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비열이라는 걸 이렇게 정의하죠. 델타 Q가 NC 델타 T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네. 온도를 1도 올릴 때 드는 그 열을 우리가 열량을 우리가 그 비열이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서 이제 C가 이제 비열이 되는데, N이라는 건 이제 몰수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몰 비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래서 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시스템 내부 에너지는 만약 이상기체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 운동 에너지가 2분의 3 kBT 이렇게 주어진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맞아요. 네. 만약 N몰이 있다면은 네. 그 N 곱하기 N0, 아보가드로 수만큼의 어떤 개수가 있고, 여기 기체 분자 하나가 가진 운동 에너지를 곱해주면은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이걸 다 했으면은 2분의 3 N 스몰 N 곱하기 N0, 이게 이제 그 N0 K, 요게 바로 이제 NR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NRT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분의 3 NRT가 바로 이제 기체의 내부 에너지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렇죠. 기체 분자 개의 내부 에너지. 근데 예, M몰이 있을 때. 이 내부 에너지가 뭐죠? 아까 그 기체 분자가 가진 이제 운동 에너지죠. 얘네들이 막 이렇게 움직일 때, 예. 그 운동 에너지를 우리가 그 구한 거니까. 2분의 1 mv 제곱 곱하기 n, 요걸 의미하는 거죠. 맞아요. 음. 근데 그건 기체 분자의 경우죠. 네. 그리고 우리는 지금 변화량에 초점을 둬서 네. 에너지 보존 법칙을 지금 생각을 해봤는데, 네. 그럼 진짜 내부 에너지란 개념은 이제 기체 분자가 우리 지금 쉽게 하려고 이제 지금 상정을 해놓은 거잖아요. 이 시스템이 다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기체 분자는 단순히 그냥 평균적인 그냥 운동 에너지만 체크하면 되니까 포텐셜이 없으니까. 네. 그죠? 포텐셜도 결국 내부 에너지인 건가요? 그러니까 내부 에너지에는 운동 에너지하고 키네틱 에너지가, 포텐셜 에너지가 다 들어가겠죠. 근데 네. 이제 포텐셜 에너지가 그 바뀔 수, 만약 우리가 전자 같은 경우를 생각하면은, 전자들이 이렇게 보이는 시스템을 생각하면은, 이 쿨롬 포텐셜 있잖아요. R 제곱분의 KE 제곱, 이런 형태의 네. 마이너스.
이런 것들이 이제 각각에 대해서 이거 다 우리가 더해줘야 된다고 합니다. 시그마 만약 I, J에 대해서 RIJ는 거리 RIJ라고 하고 각각에 대해서 서로 간에 주고받는 이런 쿨론 포텐셜의 영향을 전부 다 더해줘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런 기체 같은 경우에 우리가 어떤 열을 줬다고 해서 네. 요게 바뀌지 않을 거잖아요. 이건 거리에만 의존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그렇죠. 경우에는 이제 운동 에너지만 바뀌겠죠. 네. 네.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될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요 PV 다이어그램은 고등학교 책에도 나오고 대학교 이제 연력학에도 나오는데 네. 한번 뭐 복습한다고 생각해 보면은 네. 아니, 복습이 아니라 전 알고 몰라요. 있어요? 몰라요. 네. 저는 그냥 네. 몰라요. 그냥 저는 소설까지 전 물리를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라 저는 항상 머릿속 이상한 소설을 쓰는 거지. 네. 잘 모릅니다. 네. 그러니까 요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 에너지 보존 법칙, 연력학 1법칙을 이해하는데 하나의 샘플로서 각 과정을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연력학 1법칙만 가지고. 그 때문에 이상기체, 요 PV 다이어그램 보고 온도, 압력이 어떻게 되고, 네. 부피가 어떻게 될지 이런 것 전부 다 알 수가 있어요. 요 과정을 거치면 일이 어떻게 되고, 또 열 효율이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중요한 건데, 한번 보면은, 등적 과정이라는 게 이제 부피가 일정하다는 얘기. 등적이 이제 부피 적자를 써가지고, 부피가 일정한 과정이니까, 만약 이렇게 갔다. 그 얘기는 이제, 여기 압력이 낮은 데서 이제 높은 데로 올라간 거죠. 네. 압력이 올라갔으니까 이 경우에 이제 뭐가 없어지냐 하면은 이 외부에서 열이 들어와서 내부 에너지 증가시키고 일을 하는데 네. 요 부피 변화가 없으니까 요 항이 없어져 버리죠. 부피 변화가 델타 V가 0이 돼 버리니까 요 항이 없어져서 외부에서 들어온 열이 바로 내부 에너지를 증가시키게 돼요. 예. 요만큼 이제 온도가 높아졌다 그런 얘기죠. 낮은 데서 온도가 높아져서 이제 압력이 증가했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고, 이때 우리가 어떤 식을 쓸 수 있냐면 상태 방정식에서 PV는 1몰 기준으로 한 PV는 RT 요 식을 쓰고, 그다음 내부 에너지는 2분의 3 RT 요걸 쓰면은 요 델타 Q, 즉 외부에서 들어온 열이 CV 델타 T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요 몰 비열. 네. V라는 건 이제 V가 일정할 때 비열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몰 비열이라고 하는데 이 등적 몰 비열이 나오고 그럼 요게 바로 내부 에너지 증가량이니까 2분의 3 R 곱하기 델타 T 이렇게 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CV가 2분의 3R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등적 몰 비열이 2분의 3R이다.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단원적 기체 같은 2분의 3R이고, 아까 이원적 기체에서는 2분의 5R. 자유도가 플러스 2가 더 증가한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분의 5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다원적 기체 같은 경우에는 3R까지 올라간다. F가 6이 되는 거죠. F가 6이 된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등압 과정에서는 이건 이제 아이소베릭이라고 하는데 압력이 일정하고 이제 부피가 증가하는 거예요. 이 과정은 사실 우리가 대기압에서 어떤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대부분 등압 과정을 따르거든요. 1기압이니까 그렇죠. 압력이 일정한 거죠. 예. 부피가 만약 증가한다 그런 반응이 있으면은 이 경우에는 델타 Q가 즉 외부에서 들어온 열이 내부 에너지 증가시키고 일을 하는데 만약 이것도 역시 이상기체라면은 PV는 RT 요 식을 쓸 수 있고 U는 2분의 3 RT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델타 Q를 구하면은 델타 U 플러스 요 PV는 RT에서 여기서 P 델타 V니까 요
R 델타 T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 부분이 이제 R 델타 T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이걸 좀 더 풀었으면은 델타 Q가 CP, 이 경우에는 이제 등압몰 비율로 우리가 이걸 계산해야 돼요. 그래서 등압몰 비율 곱하기 온도 변화가 되는데 이게 2분의 3 R 델타 T. 요 부분이 이렇게 바뀐 거고, 그 다음에 R 델타 T 이렇게 나와서 이게 바로 이게 아까 CV라고 했죠. 2분의 3R이. 네. CV가 되고 플러스 R 이렇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CP가 CV 플러스 R이다. 이런 관계를 얻게 되는 거죠. 등압몰 비율하고 등적몰 비율의 관계가 이렇게. 등적몰 비율이 좀 더 커야 되지 않나? 아니죠. 아닌가? 왜냐면 등적몰 비율은 아까 내부 에너지가 바로 들어온 열이 바로 내부 에너지 증가시키는 거고, 등압몰 비율은 내부 에너지 기열이 크면 네. 그 온도 변화가 작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죠? 등적이 온도 변화가 크겠죠? 그렇죠. 등적이 온도 변화 크겠죠. 열이 바로 전부 다 내부 에너지 변화시키는 거고, 또 얘는 들어온 열이 내부 에너지도 변화시키고 또 외부 일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부피를 팽창시키니까. 네. 그래서 그 에너지가 열이 분산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열이 필요하다 이 얘기예요. 오케이. CP가.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 네. 이런 를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등온 과정이라는 게 있는데, 이 등온은 이제 온도가 일정한 그런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PV가 일정하다, NRT인데, PV가 NRT인데 온도가 일정하니까 이 부분이 이제 상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P가 이제 V분의 1이 되는 거죠. P가 V분의 K 이런 형태로 반비례 관계가 되는 이런 그래프가 되고, 이 경우에는 이 들어온 열이 내부 에너지도 증가시키고 또 이 일도 하는 거죠. 일도 하는데, 근데 이 부분은 우리가 이 기체가 한 일을 구할 수가 있어요. 손으로. 어떻게 구하냐면은, 그래서 W가 아까 P 압력을 부피에 대해서 적분한 형태로 이렇게 주어지는 거죠. 요 면적이니까. 근데 이제 P가 이제 V분의 RT 이렇게 되거든요. 이 상태 방정식에서. 그래서 RT는 이제 상수니까 밖으로 나가고 V분의 1을 적분하는 건데, 소기 상태에서 나중 상태까지 V분의 1을 적분하면 이제 로그 V가 되죠. 이거 배웠어요? 그럼요. X분의 1을 네. 적분하면은 로그 X가 되죠. 자연 로그 X. 그럼요. 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 로그 V를 V1부터 VF, 초기 부피부터 나중 부피까지 적분하면은 로그 VF 마이너스 로그 VI 이렇게 돼가지고 로그 성질에서 로그 VF 나누기 VI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런 식이 얻어져요.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온 열이 이 경우에 내부 에너지가 증가가 되지 않죠. 등온 과정이니까 내부 에너지는 일정하고 그 시스템이 외부에 일을 하게 되고 그 일이 RT 로그 P1, V1분의 V2 이런 형태로 주어진다. 네. 이게 이제 등온 과정이고, 그다음에 이제 단열 과정은 조금 이제 복잡한데, 이 등온 과정하고 단열 과정의 차이가 뭐냐면은, 등온 과정은 아까 이제 이렇게 좀 스무스하게 이제 올라갔어. 이렇게 떨어져요. PV 그램에서 이렇게 스무스하게 떨어졌는데, 단열 과정이 이게 더 급격히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단열이라는 게 이제 열의 출입을 막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Q가 0이에요. 이건 Q가 0이기 때문에 내부 에너지 증가량하고 외부에서 한 일이 부호만 바뀌고 이제 같아져요. 그래서 외부에서 기체가 팽창하면서 만약 기체가 이렇게 팽창했다는 얘기는 기체가 팽창하면서 일을 했기 때문에 온도가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T1이 이제 T2보다 온도가 높게 되는 거고. 이게 단열 과정이고, 이 단열 과정은 어떤 식을 따르냐 하면은, 요건 이제 PV의 감마성이 이제 일정하는 요런 그 그래프를 따라요. 요 그래프가 PV의 감마성이 일정하다는 얘기인데, 요 감마가 뭐냐면은 이게 CV분의 CP를 얘기를 해요. 아까 CV가 2분의 3이라고 했고, CP가 2분의 5라고 했으니까, 이걸 3분의 5가 되는 거죠. 요게 왜 이렇게 되는지는 요 뒤에 여기서 이제 유도 과정이 나와 있거든요. 예. 요거는 조금 유도 과정이 좀 복잡하기 때문에 한번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이해 안 되면. 좋습니다. 아무튼 여기 결과만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 이 단열 과정은 우리가 그 기체가 구름 같은 게 이렇게 태백산맥을 넘잖아요. 예. 네? 그럼 이 기체가 우리 수증기가 이렇게 태백산 올라가면 이 공기가 단열 팽창을 한다고. 온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얘가 이제 여기서는 비가 올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걸 넘으면 다시 단열 수축을 하기 때문에 온도가 다시 올라가고 그런 걸 생각하면 될 거예요. 네. 네, 실일자 한 번만 다시 보여요. 등원 과정 한번 봐주실래요? 등원 과정에서 지금 온도가 일정하니까 무조건 기체 내부 에너지는 변화가 없어야 된단 말이죠, 선생님. 그렇죠. 그죠? 근데 지금 부피가 늘어나고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과정에서 외부에서 지금 열이 들어오는 거죠. 열이 들어와서 일을 한다. 그렇게 보면 돼요. 들어온 열만큼 일로 이제 소모되는 상황이죠. 아, 네. 네. 좋습니다. 네. 좀 봐도 헷갈려요. 네,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혼자서. 좋죠. 근데 이게, 지금 이제 저의 목표는 선생님, 결국에는 이 통계 물리학을 통해서, 모든 자연 현상을 설명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엔트로피를 통해서요. 결국에 엔트로피를 통해서 그 하나의 범주로 다 묶어줄 수가 있는 거잖아요. 모든 현상들을. 근데 그 이제 엔트로피란 컨셉 아래서. 예, 근데 방금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보면 이제 그런 연력학적 과정들을 가지고 엔트로피 변화들도 그 각 과정마다 구하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예, 그것도 다 엔트로피가 변하니까. 예, 근데 결국에는 지금 방금 이 컨셉에서는 그 개 안에 있는 기체, 단원자 분자들을 가지고 내부 에너지는 무조건 온도의 함수밖에 될 수가 없으니까 온도, 온도, 부피, 온도, 열 가지고 이 시스템을 설명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세상에 진짜 이런 그 연력학적 과정 말고도 내부 에너지가 변하는 현상들이 많잖아요. 뭐 화합물이 합성을 한다거나, 예, 그다음에 그렇죠. 분해가 돼서 연소를 한다거나, 그죠, 선생님? 예, 근데 이 과정은 너무 그 큰 그거에 비해서 중요도가 그렇게 많이 없다. 이게 아무리 지금 이 에너지 보존이라는 방법을 설명하려고 지금 간단한 걸 예시만 든 거지만은 우리가 2분의 3RT를 아는 순간 이 내부 에너지라는 건 그냥 무조건 정립이 되니까. 근데 만약에 이게 만약에 좀 복잡한 거, 뭐 화학 반응이라든지 그런 건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것도 분명히 다 에너지 보존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죠? 이건 이상기체는 그냥 이상기체일 뿐이다. 그래서 저는 중요도가 많이 없을 수도 있겠구나. 나중에 다 배웠을 때는. 음. 그죠, 선생님? 네, 근데 이게 실제로 뭐 고체 이런 전자들도 이상기체와 크게 이제 다르지 않다고 또 보거든요. 우리가 단순화시켜서 많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모형이 이제 완전히 쓸모없는 모형은 아니고 어느 정도 또 이해를 하는 데 도움이 돼요. 아, 음. 그죠. 근데 내부 에너지가 이제 2분의 3RT라고 이게 좀 쉽게 정해지잖아요. 네. 그럼 어쩔 수 그 가장 단순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사실 어쩔 수 없는 거죠. 그죠. 근데 그러니까 가장 제일 먼저 연력학 할 때도 가르쳐 주고. 아무튼 그래서 제 지금은 네, 생각이 맞는지 선생님, 제가 네, 생각하고 있는 이런 커리큘럼이 아니, 이 컨셉이 맞는지 저는 선생님한테 물어보는 거였거든요. 맨날 네, 제가 혼자 생각하고 있었다가 제 네, 의견을 그냥 말해 드린 거니까. 네. 맞다고 생각하면 저는 잘 생각한 게 맞으니까. 네. 실제로는 이제 뭐 내부 에너지를 어떻게 구하느냐 이건 사실 복잡한 문제고 그런데 우리가 이상기체는 완전히 이렇게 이해를 한 거니까 그걸 가지고 기반으로 해서 이제 이 개념을 이제 확장시켜 나간다. 뭐 그렇게 그렇죠. 네, 될 것 같아요. 네. 음? 그리고 뭐 나중에 또 나오겠지만 열기관에 대해서 잠깐 보면은 이제 열을 가지고 이제 일로 이제 바꾸는 그런 장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QH 좀 높은 데서 높은 온도에서 열이 들어와서 낮은 온도로 이제 열을 내보내고 요 에너지 차이만큼이 요 그 일로 보내는 거죠. 내부 에너지 변화가 없다 이렇게 보면 될 거예요. 얘는 이제 열만 가지고 이제 일을 만들어내는 그런 장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효율을 우리가 정의를 하는데 이걸 드론 QH 즉 어떤 우리가 사용한 에너지 처음에 이제 높은 데서 끄집어낸 열 QH분의 W를 이제 열 효율 이렇게 정의를 해요. 그러면은 이 카르노 기간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어떤 최대 효율의 어떤 열 기관을 얘기를 해요. 이론적으로 가역적인 열 전달로서 이제 최대 효율. 실제 엔진이나 이런 것들은 항상 이 카르노 엔진보다 이제 효율이 작죠. 그러니까 효율이 작게 되고 어떻게 정의되냐면 QH분의 W 이렇게 되는데 이 W가 또 여기서 가능한 일 자체도 이제 QH 빼기 QL 이렇게 주어지겠죠. W가. 그러면 1 빼기 이제 QH분의 QL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근데 이제 아까 Q가 만약 뭐 C 온도 비열 곱하기 뭐 온도 변화 이렇게 만약 그 정의를 한다면은 델타 Q가 뭐 C 델타 T 이런 형태를 주면 이렇게 바로 어, 온도 온도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요 부분을 C 맞아요. 그래서 고온과 저온의 어떤 온도 차만 알면은 우리가 카로너 엔진의 어떤 열 효율을 이제 구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QH분의 W가 이 면적이죠. 그래서 들어온 열하고 요 한 사이클을 돌 때 이렇게 그린 요 면적을 구하면은 바로 이제 카로너 기간의 효율을 구할 수가 있는 거고. 요게 사실 이제 엔트로피 증가 법칙하고 연관이 돼요. 일반적인 열기관은 요 카르노 기관보다 효율이 작을 수밖에 없다는 게 바로 엔트로피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렇다. 만약에 가역 반응이라면 이제 그 효율이 이제 카르노 기관하고 같아지는 그런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부 에너지를 했으니까 이제 엔탈피를 할 텐데 엔탈피는 이제 그 어떤 내부 에너지 플러스 압력 곱하기 부피 U 플러스 이제 PV 여기 엔탈피죠. 이렇게 정의가 되고
왜 이런 엔탈피를 쓰냐 하면은 이제 내부 에너지 변화량을 하려면은 우리가 열하고 뭐 E를 전부 다 이제 계산을 해줘야 되잖아요. U는 아까 U 플러스 W 이렇게 줘졌으니까 우리 전부 다 알아야 되는데, 근데 엔탈피는 이런 등압 과정에서 우리가 열만 알면은 Q만 알면은 그 등압 과정에서 외부에 공급된 열이 바로 이제 엔탈피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훨씬 더 편하다고요. 이를 몰라도 그 에너지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왜, 그, 왜, 왜, 어, 왜 이렇게 되냐고요? 네, 요거는 이제 어, 그 엔탈피, 이걸 DH를 해보면은 이건 DU 플러스 그 DPV인데, 네, 이거 다 있으면 이제 DP 곱하기 V 플러스 V 곱하기 P 곱하기 DV 이런 형태를 쓸 수가 있고, 근데 이제 네, 아까 연력학 1법칙에서 DU가 DQ 플러스 뭐 P, DW니까 PDV 이런 형태가 되거든요. 예, 그래서 요게 DQ, 그래서 DU 대신에 요걸 쓰고, 이 부호가 이제 하나가 마이너스인데, 예, 아까 이게 마이너스가 돼가지고, 요 DU 대신에 요걸 쓰면은, 이제 DQ 빼기 T, PDV 돼가지고, 여기 하나 없어져요. 이렇게. 없어지고, 압력 일정한, 네. 압력 부피 일정하다. 변화량은 알아야 예, 되는데? 예. 예? 부피 그러니까, 변화량은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압력이 일정한 과정에서는 요게 0, 요것도 0이 돼버리거든요. 어, 그래서 DQ가 DH가 돼버려요. 압력이 일정하다는. 역시. 그러니까 DU가 이렇게 되고, 여기서 이제 하나 없어지고, 이렇게. DP 곱하기 V는, DP는 0이잖아요. 네, 압력이 등압 과정에서는. 네. 여기 0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DQ가 DH가 돼서, 등압 과정에서 들어온 열이 바로 엔탈피 변화량과 같다. 그게 되거든요. 어, 일단 알겠습니다, 선생님. 예. 그래서 이런 형태, 등압 과정에서 많이 쓰기 때문에, 화학 반응이 대부분 등압 과정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화학 네, 반응에서 엔탈피가 바로 이제 열 출입과 관련되는 거죠. 그래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학 그 반응에서 이제 우리가 표준 상태, STP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1기압, 1기압 100kPa이고, 그 다음에 25도씨, 즉 298도 부근의 온도를 STP, 표준 온도 압력 상태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 모든 걸 다 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엔탈피 변화량은 이게 흡열 반응이면은 이제 플러스, 이제 네, 어떤 A 플러스 B가 반응해가지고 C 플러스 D로 갈 때, 네, 여기 엔탈피 변화량이 만약 플러스다. A, B의 엔탈피를 구해보고 C, D의 엔탈피를 구했을 때, 만약 엔탈피가 이렇게, 어, 엔탈피 변화가 플러스라는 얘기가, 어, 이렇게 올라갔다는 얘기죠. 이렇게 올라갔다는 얘기는 이쪽으로 만약 엔탈피가 이렇게 증가했다면은 요거는 이제 흡열 반응을 얘기하는 거고, 네, 엔탈피가 감소했다면 발열 반응을 얘기한다. 네, 그래서 엔탈피는 하나의 그 크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성질로서 비교를 하려면은 그몰 엔탈피나 혹은 비 엔탈피 질량을 나눠주거나 혹은 그 몰수로 나눠주는 이런 개념을 이제 씁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제 화학 포텐셜이 대부분 이 한 4개 정도 있는데, 아까 네, 내부 에너지, 네, 기체 같은 경우 이상기체 2분의 3 NRT로 줘주고, 네, 그다음에 방금 엔탈피, H가 이제 U 플러스 PV 이렇게 음, 줘줬죠. 그다음에 이제 이 내부 에너지에서 TS를 뺀 거를 요걸 헬름홀츠 프리 에너지라고 얘기해요.
네. S는 엔트로피고, 네. 자, TS가 이제 중요한 양이고, 여기서는 PV도 중요한 양이죠. 그래서 이거 헬로몰 프리 에너지가 되고, 그 다음에 엔탈피에서 TS를 뺀 걸 우리가 깁스 프리 에너지라고 얘기해요. 돼요. 그래서 H 빼기 TS가 되고, 다시 쓰면 U 플러스 PV 마이너스 TS. 이걸 이제 깁스 프리 에너지다. 이 네 가지 종류의 어떤 화학적 포텐셜이 있다. 그래서 각각의 어떤 용도가 조금 다르죠. 아까 U는 가장 이상기체 같은 데서 뭐 내부 에너지를 이해를 할 때 쓰고, 이거는 화학 반응에서 이제 열 출입을 다룰 때 엔탈피를 쓰고, 네. 그다음에 깁스 프리 에너지는 이 어떤 화학 반응 같은 데서 외부로 이제 끄집어낼 수 있는 일을 계산할 때 네. 깁스 프리 에너지를 써요. 그래서 세 개 정도가 많이 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 이 깁스 프리 에너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열화학 포텐셜이 의미하는 바가 뭔가요, 선생님? 그러니까 화학 포텐셜이니까 말 그대로 하나의 에너지죠. 포텐셜 에너지인데, 네. 화학적으로 저장된 에너지인데, 우리가 끄집어낼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걸 이제 분류를 한 거죠. 음. 내부 에너지로 볼 수도 있고, 네. 내부 에너지 말 그대로 우리가 내부 에너지 플러스 2를 계산해줘야지만 어떤 외부에서 들어온 열하고 이제 맞아 떨어지잖아요. 네. 그런데 엔탈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2를 필요 없이 네. 일정한 압력 과정에서 네. 외부에서 들어온 일이 바로 엔탈피 변화하고 같아지는 거죠. 외부에서 들어온 일이 엔탈피 변화. 네. 그리고 이제 깁스 프리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반응의 어떤 자발적 혹은 비자발적 그런 걸 테스트를 할 때 쓰는 거고, 엔트로피 개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여기서 깁스 프리 에너지의 차가 바로 어떤 외부에서 끄집어낼 수 있는 일이 돼요. 일. 우리가 이 화학 반응에서 끄집어낼 수 있는 일, 엔트로피 변화를 고려한 일, 맥시멈 일이 된다. 그런 얘기가 돼요. 음. 그래서 네. 그래서 그 엔탈피는 크게 이제 반응 엔탈피하고 생성 엔탈피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는데, 네. 반응 엔탈피는 그 엔탈피 자체를 이제 측정할 수는 없어요. 측정할 수는 없고 대신에 엔탈피 변화를 이제 측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반응 엔탈피라는 거는 델타 H 엔탈피 변화를 의미하는 건데, 네. 이건 반응물하고 생성물 사이의 어떤 엔탈피 그 에너지 출입량을 이제 비교를 한 거고, 여기 생성물 빼기 이제 반응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 이게 값이 플러스면은 흡열 반응, 즉 엔탈피 값이 이렇게 해서 증가했다. 이게 이제 반응물이고 이게 생성물이라 했을 때, 반응 전에 엔탈피가 반응 후 이렇게 엔탈피 값이 증가했다. 그 얘기는 외부에서 어떤 열이 공급됐다는 얘기니까 이건 흡열 반응이라는 얘기고, 거꾸로 이렇게 떨어졌다. 그러면은 에너지가 높은 상태에서 낮은 상태로 간 거니까 외부의 외부의 열을 내준 거죠. 발열 반응이 된다. 그런 흡열 반응하고 이제 발열 반응을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표준 생성 엔탈피라는 거는 네. 어떤 이런 표준 조건에서 아까 25도씨 1기압, 그다음에 농도 같으면은 이제 1몰을 얘기를 하는 거고, 네. 이때 요런 화합물이 어떤 기본적인 원소로부터 이제 생성될 때 그때 필요한 그 생성열을 이미 다 이제 구해놨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표준 생성열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보면은 물, H2O2는 과산화수소고, H2O 같으면 기체 같으면 마이너스 241kJ, 물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41
킬로줄 퍼 몰 이렇게 이제 에너지가 든다라는 걸 이제 정의를 해놓은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수소하고 산소가 있잖아요. 네. 수소하고 산소가 가진 엔탈피 대비 이 물이 가지는 엔탈피가 더 이렇게 낮다는 거죠. 마이너스 241 킬로줄 퍼 몰만큼의 에너지가 낮은 상태다. 그래서 수소, 산소가 이제 물로 바뀌는 이 과정에서 이제 그 열이 나오는 거죠. 발열 반응이 된다. 음. 그리고 마지막 뭐 질문 있으면 언제든지. 아, 그럼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 교재는 전도하고 있던데 전도보다는 이제 확산이 중요하기 네. 때문에 확산에 대해서 네. 마지막으로 얘기를 할게요. 확산은 어떤 이런 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액체나 기체에 다른 물질이 섞이고 네. 그것이 점점 번져가다가 일정적인 농도를 바뀐다. 그래서 만약 이런 처음에 이제 농도가 높은 상태가 있는데 나중에는 애들이 점점 이렇게 퍼지면서 네. 이렇게 이제 균일해진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확산 설명하는 게 이제 픽스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 J는 뭐냐면 J는 여기서 이제 플럭스라는 건데 어떤 단위 요 면적을 통과하는 어떤 물질의 그 양이에요. 양. 우리가 그 전류 밀도라는 거 있죠. 전류 밀도 플럭스. 알죠. J는 커런트를 이 단위 면적으로 나누면은 이게 바로 그 전류 밀도 J가 되는 거죠. 그런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커런트는 전하량을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나눈 거잖아요. 네. 전하가 단위 시간 동안 얼마나 통과하는데 걔를 다시 단위 면적으로 나눈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요 단면을 통과하는 플럭스가 네. 요 파이는 뭐냐면 농도를 얘기하는 거니까 네. dx분의 d파이라는 게 이 농도 차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 길이가 이제 x가 되고 요 농도 구배, 농도 그레디언트가 되는 거예요. dx분의 d파이가 요 농도 차이를 얘기를 하는 거고 요 앞에 붙는 개수가 바로 이제 확산 개수, 디퓨전 코에피션트라 해가지고 확산 개수가 붙는 건데 그래서 부호가 여기 마이너스가 붙는 것은 농도가 지금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가잖아요. 낮은 데로 가기 때문에 이쪽이 지금 값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가니까 이 기울기가 지금 마이너스가 돼서 마이너스 붙여야죠. 이 방향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픽스로 정도 알고 있으면 되고 확산은 일단 모든 기본적으로 그 농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가는 것들이 전부 다 이제 확산에 범주에 든다. 굉장히 이제 많이 일어나는 현상들이죠. 네. 또 확산이나 자유팽창이랑 똑같은 거 아닌가요? 그 자유팽창 그 확산은 꼭 그 뭐 진공이든 혹은 대기가 있든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섞이면서 이렇게 퍼지는 거고. 근데 자유팽창이 되려면은 이 자유팽창 기체가 이렇게 이런 박스에 갇혀 있을 때, 네. 걷어내면은 저절로 퍼져서 이렇게 가는 건데, 네. 이 경우에는 일을 하면 안 돼요. 일을 하면은, 얘가 다시 어떤 에너지 손실이 있잖아요. 네. 확산도 그거잖아요. 일을 해주는 게 아닌데? 확산은 이렇게 되면은 만약 이쪽 다른 기체가 있다면은, 네. 섞이면서 일을 할 수가 있죠. 오. 개념 자체가 좀 다르다고 보면. 어. 물론,
자유팽창도 확산의 하나 형태이긴 한데, 네. 이번 저도 이거 봤는데 챕터 1은 진짜 쉽거든요. 그죠? 선생님?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아인슈타인 고체 나오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수학적 스킬 나오는 거 보면 저 부담 벙칠 것 같거든요? 엔탈피도 방금 이해한 거 지금 다 까먹고 있었는데? 일단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계속 가는 건 맞는데, 이제 선생님이 좀 더 여감을 주시는 걸로. 네. 뭐 자꾸 한 번 들어서 잘 이해가 안 되면은 뭐 반복을 하는 것도 괜찮아요. 네. 언젠간 이해가 될 테니까.